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완벽한 합격 공식을 해독해보는 시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내용이 그 어떤 비법서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솔직히 우리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신 등급 무조건 높이고 동아리나 봉사활동 칸 꽉꽉 채워두면 당연히 합격에 유리하겠지? 근데요, 여기서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스펙 쌓듯이 수집해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입시개요부터 인재상의 진짜 의미, 3대 평가 기준, 면접 대비법,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계별 전략까지 쫙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27 입시개요의 큰 그림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여기 996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2027학년도 시립대 총 모집 인원이 1749명인데 그중 절반을 훌쩍 넘는 996명이 바로 이 수시 모집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면 아예 입시 시작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래서 이 중요한 학종을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전형 1은 2단계에서 면접이 무려 50%나 들어가는 진짜 면접 승부처고요. 반면에 전형 2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승부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꿀팁! 2027학년도부터는 이 서류형 전형 2가 경영학부에 이어서 경제학부까지 총 99명으로 싹 확대됐거든요. 인문계나 상경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꽉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서류판지, 면접판지 딱 각을 재야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합격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필터, 대체 그놈의 인재상이 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보면 글로벌 리더, 창의적 인재, 어쩌고 하는 멋진 말들 있잖아요. 그냥 흔한 홍보 문구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시립대에서 이 인재상이라는 건요, 평가관들이 책상에 딱 올려놓고 여러분의 고등학교 기록이랑 대학이 원하는 역량을 팩트체크하는 진짜 엄격하고 객관적인 채점 기준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부터 싹 바꿔야 돼요. 저 진짜 이 학교 오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 외침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 학과가 딱 원하는 역량이 제 생기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연결고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대학이 원하는 무엇을 정확히 찌르고 내 기록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 이게 당락을 가르는 핵심 킥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파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인재상에 맞는지 뭘 보고 평가하느냐? 3대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자, 서류 100%인 전형의 평가 비율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요. 보이시나요? 잠재 역량이 무려 50%입니다. 말 그대로 절반이에요. 성적 보는 학업 역량이 30%인데 잠재 역량이 훨씬 높죠. 면접 보는 전형 1에서도 이게 40%거든요. 대학은 단순하게 내신 성적 줄 세우기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탐구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30%짜리 학업 역량은 그냥 국영수 1등급이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팩트는 전공 기초 소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부에 가고 싶다는 학생이 전체 성적만 좋고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같은 진짜 기초 과목은 쏙 피해갔다? 그럼 아웃입니다. 내가 갈 전공을 위해서 아주 목적성 있게 똑똑하게 과목을 골라 들었느냐가 진짜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다음은 대망의 50%짜리 기둥, 잠재 역량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합격생들의 5단계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학과 합격생 사례인데요. 국어 문학 시간에 사회적 약자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통수학 개념이랑 딱 연결해서 돌봄 로봇이라는 공학적 해결책으로 탐구를 설계하죠. 직접 알고리즘 짜서 해결을 시도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쫙 확장까지 합니다. 와, 이거죠. 거창한 대회가 아니라 수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경계를 허물고 뻗어나가는 이 쫀득한 논리가 바로 50점 만점짜리 잠재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20% 들어가는 사회 역량. 흔히들 착한 성격이나 봉사 많이 한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행정학과 합격생 사례를 한번 볼까요? 비울 때 반 친구들이 우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걸 발견하고는
직접 나서서 의견 모으고 우선 대여 시스템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싹 해결해버리는 거, 시립대가 원하는 사회 역량은 바로 이런 능동성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전형일 지원자들의 최종 관문이죠. 면접 완벽 대비법입니다. 면접장 상황을 리얼하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교복 절대 안 되고요. 이름이나 학교 이름 말하는 순간 실격입니다. 완전 블라인드 상태로 매서운 면접관 두 분 앞에서 12분 동안 앉아 있어야 해요. 무슨 재심문 푸는 거 아니고요. 오직 여러분이 제출한 생기부 하나만 놓고 이 탐부 왜 했어요? 한계가 뭐였죠? 하면서 꼬리물기 압박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 기록을 철저하게 방어해내는 진검승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가냐면요. 실제 기출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경제학부는 가격 탄력성, 신소재공학과는 관행각 현상, 융합응용화학과는 단백질 접힘, 심지어 철학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을 물어봤어요. 장난 아니죠? 그냥 활동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겉핥기식으로 적었다간 바로 들통납니다. 내 생기부에 적어낸 모든 개념은 무조건 내 입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네요. 그래서 당장 우린 뭘 해야 할까? 5. 단계별 맞춤 전략입니다. 학년별로 명확하게 나침반을 세워드릴게요. 지금 고1이시라면 하나만 깊게 파지 마시고 이거저거 다 해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넓게 탐색하세요. 고2다. 이제는 렌즈 초점을 쫙 맞춰야 할 때입니다. 목표학과의 인재상을 책상에 붙여놓고 내 과목 선택이랑 활동을 거기로 과감하게 일치시키세요. 그리고 고3 여러분, 지금 와서 억지로 새 활동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기부를 진짜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탈탈 털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12분짜리 방어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짜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기부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열심히 했어요 하는 뻔한 리스트인가요? 아니면 수업에서의 작은 질문이 탐구로 이어지고 문제 해결로 쫙 뻗어나가는 아주 매력적인 하나의 스토리인가요? 시립대가 2027년 입시에서 진짜 애타게 찾고 있는 건 바로 이 살아 숨쉬는 서사를 가진 인재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핵심 원리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의 갑벽한 입시 스토리를 완성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하루 보내세요.